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중국의 장외제 구단을 상대로 열심히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안정적이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변은 잡힌 건가요? 글쎄요, 왜 못 드는 거죠? 잡히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어찌됐든 바꿔치기인가요? 간에 저 치고 나서 저 치고 뭐 한 칸 뛴다든가 해서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외제 구단의 생각은 대신 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 글쎄요, 바꿔치기의 결과가 이거는 지금 돌만 해도 네. 9개, 거의 40집이 늘어났거든요. 네.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거하고 실전하고 두 집 차이긴 해요. 이걸 네. 꼬부리고 패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맥이 있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선수로 들을 수 있는 네. 또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이렇게. 네. 그래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건 지금은 잡힌 거로 보이는데 이게 척 봐도 이거보다는 그래도 우변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귀는 완벽하게 잡힌 건가요? 박정환 구단이 계속 두어가고 있는데요. 치중하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 끊어도 잡는데 문제 없고. 네. 네, 치중을 했고요. 이 집이 지금 쉬운 집도 넘거든요. 네. 5, 9, 10, 14, 15, 34, 32, 40, 쉬운 3집 정도는, 쉬운 서너 집 정도는 메이드가 됐어요. 60집이 넘고 70집이 훌쩍 넘는 약간의 두터움. 이것까지 지금 바로 잡으면 60, 1은 거의 80집이에요. 흑집은 80집에 약간의 두터움. 그냥 80집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 하겠다는 뜻이고요. 요 선까지 집이 나면 한 55집 정도 나는데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60. 여기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들어야 돼요. 100이. 한 요만큼까지 만들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큼지막하게 내면은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여기 흙이 두텁기 때문에 폭을 넓힐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정도라면은 아직 좀 갈 길은 멀지만 박정환 구단이 재밌는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을 최대한 네. 넓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친다면 이거는 백도 승산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이 선 언저리까지 한 다시 한번 세봐야겠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까지가 내야 60집 정도 나거든요. 60. 여기까지 다 나야. 여기 한 5집 플러스 여기도 한 6집 정도 되겠죠? 근데 최대한 넓혔어요. 좁히는 거로는 재미없다고 보고 넓혔고 그러자 흙이 여기까지 침투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뒤로 물러서서 슬금슬금 깨지는 순간에는 백이 영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부수를 날린 거로 보입니다. 차단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백도 행마가 나를자 밭전자 그렇게 단단한 형태는 아닌데요. 네, 여기가 좀 빈틈은 있긴 하죠. 네.
자, 우선은 차단을 하려고 건너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본다면 여길 젖히고 끊을 때 단수를 치면은 이거는 중앙에 그래도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네. 자, 한 점을 사석으로 차단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아, 먼저 끼우나요? 이 수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쪽 젖히면 끊고 차단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단수 칠 때 이렇게 몰면은 물론 한 점 따내서 부분적으로는 손실이 있지만 알기 쉽게 연결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확실한 연결을 만듭니다. 아주 무섭도록 냉정한 수법입니다. 저런 수는 보통 끼우고 단수 치는 거는 좀 악수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수법인데 형세 판단에 자신이 있는 네. 그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지금은 이제 아직 빈 공간도 많고 100% 완벽한 형세 판단은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지금 경계선이 중앙 쪽은 뭐 대략적으로도 안 나왔거든요. 네, 아직 불투명한데 근데 이제 박정환 9단 정도 되면은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돼요. 어느 정도는. 이런 모양에서도요. 예, 이런 정도면은 네. 큰 착오 없이 형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하게 지금 연결을 한 거죠. 자, 마지막 포인트는 중앙의 경계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는 이제 여기냐 여기냐를 놓고 좀 고민을 했던 거로 보여요. 그러다 이제 이쪽을 선택을 했는데 날일자 정도면은 아예 밀고 나오네요. 날일자만 하더라도 바깥쪽으로의 탈출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백도 이제 어지간히 집은 만들었지만 이 정도라면은 박정환 구단은 이기는 길을 어느 정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역시 전체를 다 경계선을 맞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네. 장의재 구단은 이 변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중앙집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여기 좀 만들려고 하면 저기서 조금 당하고 여기서 조금 당하고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오히려 없어요. 네. 당하면서 상대방 집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흑도 이 중앙 쪽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 중앙의 102점 좀 다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여기요? 네. 제가 아까 집 셀 때 여기까지만 딱 세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젖혔어요. 연결했습니다. 호구를 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거에 네. 비해서 한 10럭집 정도 더 늘어나게 되죠. 네. 그럼 만약 이게 열 몇 집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또 아까 집 셌던 거 빼야 돼요. 그만큼 중앙집 만드는 게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하나 가열수가 필요해요. 근데 어딘가 받아야 돼요. 이거 두 점이 오히려 백돌이 잡히게 되죠. 지금 백은 하변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선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뾰족한 수법은 없는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잡히면 그것도 그냥 지는 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둔 거로 보이고요. 아예 잡지도 않네요. 막으면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만 두면 잡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렇게 당하면은 두 점 잡더라도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당하거든요. 별게 없네요. 별게 없어요. 두 점 잡는 게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네. 중앙에서 또 백집이 불어나고요. 네. 차라리 이렇게 하고 좀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네요, 역시. 정확해요. 지금처럼요. 네. 또 글로 찝는 수가 있습니까? 이거 두더라도 이쪽 집어서 큰 문제가 없네.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여기는 또 호구 치면은 이쪽 단수당에서 여기가 또 굉장히 불편한 맛이 남으니까 약간 이득 봤죠. 좌변 쪽에서는 약간 이득 보고 지금 이쪽을 쳤다는 것은 이렇게 있겠다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를 둬야 될 거고. 집에 윤곽이 다 나왔습니다. 네, 거기까지 또 찝어서 네.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집 센 거보다 한 10집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당했고 여기 또 한 10집 빼면은 팩이 한 게 없어요, 별로. 흙이 늘어난 만큼 빼줘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는 빼줘야 돼요. 이거 하나 당했고.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이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중앙은 흙이 찝어서 큰 끝내기 하나씩 두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정밀한 형세 판단도 두 기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이제는 오차가 있더라도 거의 뭐 큰 오차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기사들은 이 정도 되면은 정확하게 끝까지 정확하게 개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만약에 이게 선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는 찔러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게 66집, 76, 흙은 지금 90집, 최소한 90집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선수로 보여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면 늘어서 받아서 6집, 넉집, 열, 팩은 한 76, 7집. 반면 거의 15집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조금 겸손하게 보수적으로 봐도 10집 이상은 이긴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하기 같은 경우는 패와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박정환 구단이 어느 시점부터 좀 유리하게 판을 이끌어 왔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원래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변을 확실하게 제압한 다음부터는 아주 안정적으로 반면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두지도 않았고 네. 계속 간명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우변을 제압했을 때부터는 우세를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도 이제 역끝내기 석집에 나중에 단수 치고 중앙 백돌 2점 잡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둔 거죠. 박정환 구단은 이변이 없는 한은 16강 진출이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나서는 참 잘 이끌어 왔습니다. 자,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참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불안감이 없어요. 특히 네. 우세한 장면에서 알기 쉽게 마무리하는 능력은 네. 아주 탁월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정의재 구단의 대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지금 거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뭐 박정환 구단은 승리한 거를 보이고요. 지금 또 몇 개 진행이 됐는데 김명훈 3단이 중국의 예난 5단에게 졌네요. 네, 김명훈 선수 2년 연속 그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에 진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32강전에서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정환 구단은 거의 이긴 거로 보이고요. 나머지 대국은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이 7명, 한국이 3명. 근데 박정환 구단이 거의 이겼다고 본다면 4명까지는 16강 진출에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아직 남아있는 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이어지는 대구 또 결과 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 2부 시작합니다. 자, 현재 한중전 그리고 한일전 총 우리 한국 선수들의 대국이 6판 끝이 났습니다. 박영훈, 이영구, 신진서 선수가 16강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이 세 판의 대국에서는 또 우리 한국 선수가 패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도 있었어요. 네, 특히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에게 패한 거는 좀 뼈저렸고요. 네. 김지석 구단이 펑리아오 구단에게 진 것도 가슴 아픈 1패로 보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또 패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1회 조선일보 기왕전, 지금 제한 시간이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데요. 지금 점심시간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6시간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국이 이제 똑같이 썼다 하면 초읽기에 돌입이 됐을 겁니다. 네.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왼편에는 중국 선수들의 이름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무적인 거는 이제 이영구 구단이 제대 후 지금 제대한 지 5개월 됐는데 세계 선수권 보유자 미이팅 구단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훈, 신진서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지금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대진표를 보시면 이 중중, 한한 이렇게 좀 뭉쳐 있는데요. 이 16강전은 또 대진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예, 일단 같은 나라끼리는 떨어뜨려 놓죠. 근데 네. 만약에 16자리 중에 뭐 9자리, 10자리 이렇게 되면은 뭐 동일 국가 간에도 대국이 벌어지는데 되도록이면 같은 나라끼리는 떨어뜨려 놓는 것이 LG배의 특징입니다. 자, 준결승까지는 대진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또 매판 어떤 선수와 또 대국을 펼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희가 박정환 구단의 대국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유력하다고 네, 봐야겠죠. 반면 10집 이상은 확실하게 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은 이길 겁니다. 네,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정환 구단 끝내기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계속 보시죠. 자,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장 끝내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좌하기도 확실하게 일선으로 내려섰죠. 그것도 그냥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받아주면 6집. 근데 만약에 손을 빼면 여기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이게 또 확실한 선수는 아니네요. 아무튼 여기 붙이면 좀 문제거리가 생기니까 받아놔야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또 보너스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젖히면 호구 칠 때 끊으면 또 5집이 늘어나요. 2점을 잡으면서. 네. 또 숨어 있는 끝내기가 있었고요.
면 먼저 연결시켜 두고요. 아까 수순이 아주 좋았어요. 이쪽 먼저 건드려보고 흠을 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니까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있게 만든 다음에 이득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또 깔끔하게 해결했고. 네, 이제 2점 차단합니다. 이 두 기사는 2011년부터 거의 1년에 한 번씩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대국이 2015 시즌 중국 갑주 리그였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대국이 네. 이동훈 7단이 딩스슝 3단을 누르고 네.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비복 네. 승전보도 하나 왔는데 비보도 2개가 들어왔네요. 아, 지금 강동영 구단 20기 우승자 강동영 구단이 멍타이링 6단한테 졌어요. 너무 아쉽네요. 네. 오늘은 출혈이 큰 하루인데요. 네. 우리 이태원 5단도 터자씨 구단에게 선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끝이 났군요. 지금 모든 대국이 다 끝났고요. 지금 최정 6단 바둑과 그리고 김명훈 아, 선수는 끝이 났나요? 예, 김명훈 선수 졌고요. 지금 일본의 이치리키리오 8단과 중국의 간스양 대고목을 사랑하는 간스양 오늘도 대고목을 뒀을까요? 아무튼 그 바둑하고 지금 최정 선수 바둑 2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흑불개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정의재 구단의 대결. 역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본선 32강전 이세돌 구리 박정환 장의재 빅매치를 저희가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32강전의 또 다른 관심거리는 역시 유일한 여성 기사인 최정 선수겠죠. 네. 여자 기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예선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자, 여성 선수 최정 선수가 판일러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대국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본선에 올랐을 때 여자 기사 최초라고 많은 분들이 축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바둑판 앞에서는 어차피 그냥 똑같은 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선에서는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항상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지루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진심이고요. 앞으로 본선에서도 계속 운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랑 같이 준비할 거예요. 판일러 선수의 명성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목표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정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32강전. 최종 6단은 예선전에서 뭐 안국현, 중국 랭킹 20위권 안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안국현 그리고 중국의 저우어시도 상당한 실력자거든요. 네. 그런 기사들을 꺾고 5연승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시나오베라고 또 하나의 오픈 대회가 열렸어요. 시나오배는 시니어조, 여성조 이렇게 네. 세분화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이 여성부에 참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반부에 참가 네, 신청을 했어요. 남자들과 대등하게 겨루고 싶어서 여자부 참가를 포기하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남자부에 참가를 했는데 아쉽게 탈락은 했습니다만 네. 지금 자신감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긴 거죠. 판일러 5단은 얼마 전에 농심 신라면배 있었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연승 가도를 달리다 마지막 판에 커제에게 지면서 우승을 중국에게 빼앗겼는데 네. 그때 중국 팀의 일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농심 신라면배를 하면은 2명 정도를 국가 시드를 주고 네. 선발전을 해서 3명을 뽑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4배수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12명. 그러니까 랭킹 15위 안에 들어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 선발전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네. 기사라고 판일러 봐야죠. 선수가 이렇게 뭐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중국 바둑계 내에서 미팅, 판팅이, 판일러 이렇게 3명의 선수를 놓고 뭐 우리 뭐 송아지 삼총사처럼 네. 그 판이 이제 중국 발음으로 이제 미판 할 때 판 하거든요. 네. 그 미팅 할 때 미 그리고 판팅이 판윌러 할 때 판 해가지고 네. 그 재미 삼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판 3인방이라고. 근데 아마 지금도 물론 성적이 괜찮긴 한데 아직까지 폭발력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사예요. 네. 자, 최정 6단. 앞으로 행보도 정말 기대가 돼요. 예, 시나오배 예선전에도 이 최정 6단이 항상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남자 기사와 대등하게 싸워보고 싶다. 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또 여자조에 출전을 한다면은 또 그 전에 말했던 또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참가를 했는데 이번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 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줄 아는 기사고요. 도전 의식이 정말 대단한 기사입니다. 아까 또 대국전의 최정 6단의 인터뷰를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만나봤었는데요. 거기서도 뭐 LG배 본선 진출이 이 여성 기사 사상 최초라고 들었는데 뭐 바둑판 앞에서는 뭐 여자고 남자고 없다. 그냥 똑같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또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바둑판 앞에서 뭐 성별이 중요할 소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최정 6단 이야기가 맞죠. 그리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참 지금까지도 참 대단히 발전을 했는데요. 최정 6단의 이 발전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더 기대가 됩니다. 아직 이제 우리 나이로 21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번 32강전 한중전은 11판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4승 6패. 박영훈, 이영구, 박정환,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출혈이 컸던 판 이세돌, 김지석, 강동윤, 그리고 이태현, 김명훈, 안주영 선수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 기사가 5명이 진출을 했고요. 중국 기사는 9명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바둑의 승자 그리고 일본, 중국 기사의 대국이 지금 한 판 남아 있거든요. 네. 이치리키료와 대고목을 사랑하는 간스양. 네. 오늘도 대고목을 사용했더라고요. 대고목도 그냥 대고목이 아니고 양 대고목을 두는 스타일이에요. 네. 모든 대국을 시작은 양 대고목입니다. 참 한결같아요. 그렇게 두면서도 성적이 좋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보통 좀 본인이 질려서 계속 이제 포석을 뭐 오늘은 이거 뒀다 또 내일은 또 저거 뒀다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파닌로단 이 돌이 살짝 약한 모양임에도 지금 침투를 했어요. 보통은 이제 약한 돌이 있으면은 약한 돌 근처에서 싸우지 말라 이런 격언도 있거든요. 네. 이 전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네. 네, 우선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 치고 젖히면 네. 단혁이 막을 수가 없어요. 회돌이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흑이 안 되죠. 네. 그럼 최정 선수도 맞기 전에 중앙 백 단수를 하나 교환을 해둬야 될까요? 그러면은 좀 달라져요. 여기 두고 단수 치고 나가면 막을 때 아까처럼 회돌이가 되는 건 사라졌죠. 파닌로단 여기서 나갔어요. 타협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간 거로 봐서는 뭔가 자신이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쪽 몰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뭐 손 빼도 되니까 큰 문제는 없거든요. 뭐 이런 데 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나갔어요. 이거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백돌이 잡힌다면 출혈이 너무 큰데요. 이거는 사석 작전으로 처리하기에도 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거는 누가 잡히더라도 큰 거 아닙니까? 네. 흑이 105점을 잡아도 너무 커 보이고 반대로 흑이 잡혀도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누구의 수일기가 맞는 건가요? 우선 이었어요. 네. 이거 초반부터 물론 이제 뛰어 들어갔을 때부터 급전의 양상이긴 했는데 때이른 승부처가 찾아왔습니다. 늘었어요. 축은. 축은 흑이 좋네요. 이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넘어가면은 이런 데를 먼저 붙이겠네요. 여기 젖힐 수밖에 없고 네. 늘면은 단점이 있으니까 받아야 될 테고. 아, 축은 안 되지만 네. 이 회돌이가 너무 아프죠.
그럼 최정 선수도 이 상변 쪽을 받아줄 시간이 없는 건가요? 아무튼 이 바깥쪽 장문 씌워서 회돌이 당하는 게 너무 아프기 네. 때문에 결국 이런 모양이 되면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붙여놓고 먼저 장문 씌워서 돌려놓고 늘어도 그래도 같군요. 예, 잘 못 잡으러 갈 것 같거든요, 백도를. 네. 잡으러 가는 그래서 잡았어요. 건가요? 한 점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수상전이 예, 지금은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여치면. 이거 잡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조이면 똑같죠? 네. 그리고 수를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지금 네. 이렇게 막으면 안 되고요. 자충이 되죠. 네, 이렇게 수상전을 할 때는 바깥쪽에서부터 메우는 것이 올바른 수법입니다. 그러면 흙이 만약에 늘게 되면 단수. 이음은 바로 잡히죠. 이건 흙이 안 되고요. 네, 이 단수를 피하기 위해선 이쪽을 찝는 걸 연구를 해야 돼요. 단수. 나갈 수밖에 없죠? 네. 또 단수. 유가무가가 돼요. 잡힌 건가요? 잡혔어요, 지금.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걸까요? 이거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아까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협공에 세 칸이 있는 모양이어서 네, 원래 흙이 백을 추궁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은 여기 침투를 해서 이걸 오히려 잡아버렸거든요, 백이. 이게 몇 집입니까? 이것만 해도 15집이에요. 게다가 머리 내밀었죠. 네. 우변도 아직 101점 꿈틀거리면은 백 흙이 차단되죠. 이거는 너무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보통 사석 작전이라고 하면은 중앙 쪽을 좀 포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 백이 또 중앙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머리를 내세우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잡히고 바꿔치기가 벌어지면 최소한 한 이 정도는 돌이 가 있어야 돼요.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야 네. 이렇게 돼 있어야 이거 중앙이라도 나중에 이제 장래성이라도 있는 건데 네. 지금은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도 뭘 해볼 도리가 없고 이건 너무 출혈이 컸습니다. 여기 옆구리 붙인 수는 부분적인 맥점이에요. 잘 돌파를 했습니다. 이 수는. 이런 수들은 우리 중고급자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실전에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일본 기사 이치리 키류 불계승을 거두면서 대고목 간스양 사단을 이기면서 네. 16강에 진출을 했네요. 일본의 자존심입니다. 아. 일본의 기대주 이치리 키류 선수가 16강에 이름을 올렸군요. 이치리 키류는 우리 나이로 한 20살 정도 된 기사인데 네. 작년 농심 신라면배에서 우리나라의 백찬이 민상현 등을 이기면서 3연승을 했었던 기사예요. 일본 기사가 농심 신라면배 3연승은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의 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16판 대국 중에 마지막 한 판 남은 게 이제 최종 6단 대국이에요. LG배 본선이 지금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대국이 시작된 지 6시간 반이 다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워낙 손실을 크게 입었는데 좌변에서는 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변 쪽에 패감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저 패로 버티는 것은 아주 당연해 보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패 모양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그리고 특히 바둑도 나쁘고요. 네.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패를 이용해서 바둑을 좀 복잡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또 귀 쪽으로. 저 패도 약간은 악수일 수는 있는데 102패감 쓴 거예요. 네. 저 패를 꼭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정 6단도 아예 패를 받지를 않고 자산기부터 결정을 짓고 있는 거죠. 불리한 쪽에서는 늘 이렇게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해야 돼요. 네. 네. 또 패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만약에 이 패를 이긴다면은 좌변 쪽의 패를 굳이 안 따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소가 되면은요. 이렇게 해소가 되면 네. 흑개 입장에선 그게 조금 더 낫겠죠. 아, 이 자체만으로도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최정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선수예요. 이쪽까지가 선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패를 해소를 하는 순간에는 자산기 100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자산기 쪽으로 가해수를 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은 큰 수는 없어 보여요, 이제는요. 네. 자, 초반에 상변에서 손실을 입은 최정 6단. 좌변 전투에서 이득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을 이끌어갈까요? 잠시 후에 계속 감상하시죠.